자식을, 아이고, 아이고. 그것도 네가 애기냐? 다음에 다랬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이고. 한 여인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 여인의 시어머니 김진숙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여인의 남편 박현준 씨도 화가 단단히 난 듯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제발. 이들을 말리는 건 중학생 아들 박성진.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 바로 성진이의 엄마 정명화 씨입니다. 하나같이 통곡하는 온 가족.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얼마 전부터 아르바이트로 식당 일을 시작한 주부 정명화 씨. 여보세요? 성진아 엄마인데 수업 끝났어? 그래 그럼 집에 들어가서 부치니까 들고 엄마 오늘 걱정해주지 마. 그래 알았어. 이렇게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대리 운전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녀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목표로 책을 놓지 않는 중학생 아들 성진이, 그런 아들의 학원비와 과외비를 벌기 위해 명화 씨는 열혈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얼른 공부해, 어? 성진아, 너 성적표 나오지 않았니? 응. 한눈에 봐도 최상위권의 우수한 성적, 열심히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습니다. 다음 날 가계부를 정리하는 명화 씨. 아무래도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고민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엄마, 할머니 댁에 왜? 오늘 할머니 생신이시잖아. 아빠가 바쁘시니까 우리라도 가야지. 오늘 꼭 가야 돼? 오늘 꼭 가야 돼.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기 위해 오늘은 과외까지 미뤘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서 들어와라. 할머니,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어서 와라. 아이고, 공부하느라 힘들어가지고 살이 쑥 빠졌다. 애미야, 얘는 자생금 먹이는 거냐? 아유, 그럼요. 두뇌 좋은 걸로 식단 맞추고 있어요. 애만 챙기느라고 애비는 맨날 찬밥 먹이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아유, 어머니 잔디가 많이 자랐네요. 저기 성진 아빠가 바빠서 못 오니까 어머니 도와드리래요. 그랬어? 아이고,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진아, 이거 안에 갖다 두고 와. 네. 아유, 세상에. 아주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잔디가 자라네요. 그쵸? 이게 말이다. 맨날 뽑아도. 어머니, 그 해도 뜨거운데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한 번에 탁 할 테니까요. 그래, 그래? 아이고, 내가 너무 덥다. 좀 쉬마. 아이고.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잔디 깎기 작업을 시작하려는 명화 씨.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고, 어떻게 뭔 일이야, 이게?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시어머니.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어머니, 이거 좀 불러주세요. 잔디 깎는 작업을 하다 끔찍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성진아!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성진이 발가락이. 아니 발가락이 뭐? 아이고, 발가락이 잘렸단다. 아이고. 뭐?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랬구만. 굳이 하더니 사단을 만들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고, 내 새끼 어떡하냐. 발가락이 절단된 큰 사고. 가족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그날 밤 응급치료를 받은 성진이가 겨우 진정제를 맞고 잠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성진이 좀 잠깐 봐주실 수 있어요? 너는 애가 이 모양인데 어디를 간다고 그래? 제가 밖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잠깐만 봐주세요. 네? 아픈 아들을 두고 자리를 비우겠다는 엄마. 이 와중에 무슨 급한 볼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늦은 밤 수상한 발걸음. 시댁 잔디밭에 온 명화 씨. 불숲을 헤치며 정신없이 뭔가를 찾는데 그 모습이 매우 초조해 보입니다. 도대체 명화 씨는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요? 사고 다음 날. 예. 예, 그쪽으로 오시면 돼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예.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병실로 누군가를 은밀히 부른 명화 씨.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성진아, 선생님 오셨어. 안녕하세요. 그래. 남자는 바로 성진이의 과외 선생님입니다. 발은 좀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좀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외국어랑 성적 더 올려야 돼요. 그래.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이거 짜리구나. 성진이는 아픈 와중에도 공부를 놓지 않는데요. 천생 못 말리는 모범생입니다. 다음 날에는 택시까지 타고 외출을 하는 명화 씨와 성진이. 아픈 와중에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학원. 비싼 학원비를 생각하면 엄마도 말릴 수만은 없는데요. 아픈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명화 씨는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했던 걸까요?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명화 씨. 결국 응급실로 향한 후 과로로 입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명화 씨의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닐까? 아침 일찍부터 식당 일을 하고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해온 명화 씨.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게다가 최근엔 성진이의 병수발까지. 몸이 남아나질 않았던 걸까요? 며칠 후 출장을 갔던 남편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여보! 그런데 아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뭐야 이거? 아내는 어딜 간 걸까요? 성진아! 그런데 이곳도 텅 비었습니다. 도대체
아픈 아내와 아들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시각 강남의 한 아파트. 조심. 그럼. 성진아, 봐봐. 여기가 우리 집이야. 갑자기 아들에게 새 집을 보여주는 명화 씨. 난데없이 무슨 일일까요? 여기가 네 공부방이야. 여기는 학원도 가까워서 공부하기 더 편리할 거야. 어때? 좋지? 그때 누구세요? 새 집에 찾아온 첫 번째 방문자. 누구세요? 어머. 왜 이러세요? 네, 경찰입니다. 서로 같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찰이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아니, 아저씨! 아니, 내가 경찰서 왜 가요? 엄마. 명화 씨는 놀랍게도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정명화 씨, 지금 보험 사기죄로 조사 중입니다. 네? 보험 사기요? 아니,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전 정말 억울하다고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아드님하고 지금 딱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강남의 아파트까지 구입하신 거 아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한 달 전에 가입한 상해보험인데 발가락 절단 시 최대 2억 원까지 보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것은 최근 가입한 상해보험 보장 내용. 이게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뭔데? 열지 마! 이게 뭐야? 도대체 남편은 뭘 보고 이토록 놀란 걸까요? 모범생 아들을 위해 열일 마다하지 않아온 엄마. 그런 그녀가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물론 현장에 있던 사람들조차 기겁하게 만든 증거품.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이게 뭐야? 남편을 기겁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아들 성진이의 잘린 발가락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명화 씨가 보험금 타내려고 아들 발가락 자른 거 아니냐고요? 당신이 그런 거야? 당신 미쳤어? 애 수술 못 받게 하려고 애 발가락을 여기에다 넣은 거야? 왜 애 장애인 만들어서 보험금 받으려고? 아니에요. 그때 외마디 외침. 제가 그랬어요. 충격적인 말을 내뱉는 아들 성진이.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뭐? 대체 그동안 엄마와 아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몇 개월 전 성진아, 너 성적표 나오지 않았니? 응. 아들의 성적표를 확인했던 명화 씨. 분명 전교 5등을 웃도는 성적. 그런데 너 성적이 이게 뭐야? 어? 너 이러라고 학원 보내고 가해시키는 줄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외국어 고등학교 문턱도 못 넘어. 아니 뭐가 이렇게 소란스러워? 어우, 얘 성적 좀 봐요. 왜 성적이 어때서?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전교 5등 안에 들었네. 아 이러면 잘했는데 뭐가 문제야? 잘하긴 뭘 잘해. 외국어 고등학교 가려면 적어도 3등 안엔 들어야 된다고. 너 엄마가 무슨 일 있어도 3등 안에 들어야 한다고 했잖아. 어? 근데 이게 뭐냐고. 빨리 문제집 펴. 빨리 공부해.
아들 성진이의 성적은 명아 씨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명아 씨는 왜 이렇게 아들의 성적에 집착하는 걸까요? 성진아, 이거 먹고 해. 성진아, 엄마가 말했지? 판검사가 되려면 이 정도로 공부해갖고는 안 돼. 어중간한 인생 살고 싶지 않으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겠니? 네, 알겠어요, 엄마. 사실 판사가 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며 명아 씨는 중학생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켜왔는데요. 아들 성진이도 엄마의 이런 교육 방식에 어느새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상위권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강남의 학원을 돌아다니며 아들 판사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명아 씨. 사교육에 대한 눈높이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온 김에 강남 아파트 시세나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정말이지 교육을 위해서는 꼭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야 한다니까요. 그래도 한번 보시고 학원만 강남으로 다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시간이 금인데 차 타고 왔다 갔다는 그 시간이 얼마예요. 이쪽 애들은 그 시간에 글자 하나라도 더 본다니까요. 그럼 매매가가 어느 정도예요? 여기가 11억이에요. 11억이요? 네. 어떻게 해서라도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역시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아파트에 대한 욕심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돈이 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이 집 팔면 6억? 대출은 2억. 그래도 3억이 부족해. 이리저리 수를 써봐도 한참 모자라는 상황. 그런데 명아 씨 갑자기 묘안이 떠오른 듯합니다. 오, 그러면 되겠구나. 며칠 후 누군가와 은밀히 접촉하는 명아 씨. 도와기 힘들었어. 고마워. 내가 일 잘 되면 한 번 똑똑히 챙겨줄게. 약속 꼭 지켜야 돼. 그러지. 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명아 씨가 입원한 건 바로 그 다음 날. 다른 환자의 CT 영상을 제출해 보험료를 타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아 씨의 통장엔 진단보상금 1억 원이 찍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2억 원. 얼마 전 든 상해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던 명아 씨. 뭔가 굳게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엄마가 꿈꾸는 잔혹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며칠 후 명아 씨는 오랜만에 아들과 외식을 즐겼습니다. 성진이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떼는데 성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 너 이 다음에 뭐 할 거라고 했지? 혼자. 한과 악을 판별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판사야. 판사는 오래 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 명아 씨는 모자란 2억을 구할 방도에 대해 어린아들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얘기를 듣고 크게 놀라는 성진이. 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다음 날. 엄마, 나 오늘 꼭 가야 돼? 얼른 타.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러 시댁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지깎기를 자청하고 나선 이유. 준비됐지? 응. 엄마가 빨리 끝낼게. 그건 아들의 발가락을 자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미친 듯 찾아다녔던 건 바로 아들의 잘린 발가락들. 장애 등급을 올리기 위해 접합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발가락을 찾아 숨겼던 겁니다. 그렇게 가장 잔인한 돈 3억 원이 만들어졌고 강남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었던 명화 씨. 어떻게 이 자식을, 아이고. 아이고. 그것도 네가 애미냐? 사람을 다뤘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이고.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아들의 장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장애인으로 만든 잔혹한 엄마. 잔혹한 이야기의 결말은 엄마 정명화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그 끝을 맺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엄마의 빗나간 모정. 과열된 교육열에 경종을 울린 기막힌 사건이었습니다.